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착 직후에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5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우정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박 2일간의 만남이었고 이제 오늘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참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가 와갔는지 좀 확인해 보자면 김 위원장이 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갖고 유관국과 관심사를 해결하기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입장, 그리고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입장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그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미국의 잘못된 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선의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유관국가, 여기서 이제 미국을 아마 이야기하는 걸 텐데 네네. 유관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이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려면 북한이 더 이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까지 해놓은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의 어떠한 조치로서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대응이 있지 않아서 지금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참고 있고 그 인내심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전과 발전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중국이 이번에 굉장히 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려고 좀 뭐랄까요? 본격적인 좀 개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그 중국이 이제 북한의 경제와 이제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과연 북미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있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중국을 다녀온 이후로 뭐 행동이 바뀌었다,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사실 북한이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협상 과정에 있어서 한쪽으로 어떤 편을 들어서 영향을 주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협상의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으로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회가 먼저 좀 제재 완화를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남북 간의 경협을 좀 설득해낸다거나 이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의 역할은 중국이 이제 말하는 바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잘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말이 북안보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국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볼 상황일 테고 현재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도 그렇고 그런 민감한 어떤 관계인 거를 감안한다면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거의 중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어떤 외부 세력의 어떤 침입이 있을 경우에 이제 중국은 이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예. 북한의 안보에 대해서는 이미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동맹 관계에 있고요. 다만 이제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지금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통한 제재에 있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이미 동의한 제재안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제재안을 본인이
무시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북한에게 해줄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좀 북한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뭐 식량 지원을 한 것처럼 식량 지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을 보다 많이 북한에 보내는 이러한 식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과 교류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북한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거나 하는 차원과 같은 정도의 대규모 경제 지원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다지 제한적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예. 북한의 안보 보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이 어떠한 것을 원하느냐를 이제 명백히 밝힌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할이 보다 드러나게 될 텐데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는 이런 안보부장이라는 것이 나올 때는 보통 이런 다자 체계에서 안보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현재 한반도의 문제가 순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으로 흘러가서 그 과정에서 어떤 중국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권이 제한되는 상황보다는 중국이 이러한 안보 보장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예.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도 본인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발휘하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방북과 관련해서 중국 매체들은 좀 신속하게 좀 소식을 전한 것 같고요. 예. 북한 역시 좀 바로 보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이제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보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북한 차원에서요. 특히 예. 이제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총 10면 중에 거의 뭐 8면을 할애해서 보도할 정도로 이제 했다는 것인데요. 예. 이 뭐 보도 시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 성격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 모두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인해서 어떤 북한의 대외 관계 그리고 중국의 대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보다 북한 대내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신문에 이제 많은 면을 할애해서 보도한 것처럼 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평양을 방문할 정도로 그러한 위상에 있다.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차원의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북한이 중국보다 조금 늦게 보도한 것이 그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 주석 이제 오늘 일정 마지막 날인데 1박 2일이었으니까요. 김 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2차 회담을 한 후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상선언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특히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으로서는 아마 여러 가지 부담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곧 G20 회의에서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에 있는 무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을 자극할 만큼 전선을 넓히는 것이 과연 중국에게 이롭겠느냐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런 단순히 무역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이제 경쟁의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나 아니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어떤 미국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 그다음 제재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는 오히려 가장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어떤 다시 한번 갈등 국면이 살아나지 않게끔 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북한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선언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네. 매우 원칙적인 입장에서 두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입장을 같이 한다는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성을 많이 띈다기보다는 네, 구체성을 띠고 특히 네. 뭐 북한이 뭐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북한 간의 현재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중국으로서 부담감이 매우 큰 부담이 대목이기 되는군요. 때문에 원칙적인 선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그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아직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거 역시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중국의 방문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중국이 이 정도까지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더 큰 많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갈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까지 미국과 다툼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서로 묵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 문제를 중국에 크게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미리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서로 갈등 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네. 입장에서도 이제 원칙적으로 네. 이제 FFBD가 목적이다라는 정도 선에 그친 것이지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아까 단신으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미국이 17년 연속 최악의 북한을 인신 매매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북중 간의 어떤 밀착에 대해서 좀 불쾌한 좀 불편한 모습을 심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한 보고서들은 사실 연례적으로 뭐 특정 시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어떤 미국이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북중 간의 어떤- 만남 맞춰서 한 건 아니고 네네, 꼭 아닌 거고. 그거를 어떤 시점을 계산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여러 부처들이 각자 맡은 보고서를 내는 뭐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북중 간의 만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 있을 것 확대 해석이요? 같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숙청설이 돌았던 김영철 부위원장도 등장을 했고요. 그 옆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은 의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소 다른 어떤 역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이 좀 나오던데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하던 역할을 이제 현송월 단장이 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요. 예, 예. 그것이 과연 김여정 위원장의 어떤 위상의 변화인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공개석상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뭐 한때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이들의 뭐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북한이 지금 뭐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를 특별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네. 앞으로 이제 미국과 아니면 우리나라와 어떤 협상 국면에 다시 한번 돌입하게 될 경우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그들이 과연 신변은 이상이 없으나 과연 역할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이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룡해가 대신 나갔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변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우 차원에서 신변에는 이상이 있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역할이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통일전선부장에서는 이제 이미 물러난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과연 북한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개 행사에서 이제 계속 얼굴은 비추고 있지만 예. 그게 이제 원로로서의 예우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 정부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할이 매우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이 보다 더 이제 외교 관계에 활발하게 나선다면 우리가 그러한 국면에서 김영철, 그다음에 김여정 이러한 사람들의 또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 한번 지켜봄으로써 그들의 역할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